빅토록 치밀한 배신자. 예. 2리터의 피웅덩이가 발견이 돼요. 한 사람의 피. 그런데 이 피웅덩이의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리터 피가 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요새 화제 드라마죠. 빅토록 치밀한 배신자. 예. 보셨죠? 아, 제가 미안한데. 설마 안 봤어? 이거를? 네. 어? 제가 요새 빠져있는 게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석규님의 딸로 나오는 하빈이가 하빈이? 약간 좀 사이코패스로 나와요. 오. 그래서 이 한석규님이 이제 프로파일러인데 자기 딸을 살인자로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슬픈데? 네. 여기에서 어떤 씬이 나오냐면은 2리터의 피웅덩이가 발견이 돼요. 한 사람의 피. 그런데 이 피웅덩이의 시체는 보이지 않아요. 피해자의 이름이 송민아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이 한석규가 자기 딸이 죽였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걸 저희 와이프랑 보다가 해리가 이런 드라마 엄청 팬이에요. 막 덱스터, 막 온갖 사이코패스. 여기 해리가 극중인물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 해리입니다. 이쪽 해리예요? 네. 그래서 해리의 그 의견은 하빈이가 저거 안 죽였다. 야, 이라고. 2리터 났으면 거의 도축한 거지 사실상. 네. 그거 그게- 거꾸로 걸어놓고 피 뺀 거지 사실.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는 뭐 3리터 피 그렇죠. 나기도 하고요. 3.5리터, 8리터, 10리터의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출산하다가. 한 바퀴 돌리잖아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돌려도 피해로.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해리가 그래서 저거 피 났지만 저거 왠지 아닐 것 같다. 이거 설마 자기 와이프한테 반박하려고 네. 영상 찍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해주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이제 해리한테 병원에서 있었으면은 뭐 이렇겠지만 이거는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서 2리터 피가 났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2리터까지 안 가더라도 중간중간 500cc, 1리터, 1.5리터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송민아가 겪었을 그 신체 반응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송민아는 그럼 장하빈이 죽였다고 의심되는 피해자인 거죠? 그렇죠.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혈액량은 성인은 보통 한 8%, 여성은 체중의 한 7%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8%, 음. 여자는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극 중에 나오는 송민아 키가 작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체중 대략 한 60kg라고 합시다. 여자 60kg? 그럼 여자 7%? 한 4.2리터 정도의 혈액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네네. 보통 병원에서 출혈량에 따라서 반응은 한 4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 전체 혈액량의 15% 이하, 송민아님의 경우에는 한 630cc 이하의 피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혈 수혈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피가 나온 거죠. 그렇죠. 보통 그것보다. 한 400cc 밑으로 320 정도를 하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더 피가 네. 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고요. 그냥 좀 갈증 정도. 생각보다 인간은 그 버퍼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약간 약간 어찌? 나 원래 왜 이런 거 이러지? 없었는데 네. 약간 이 정도. 네. 그래서 혈압을 재보면 혈압도 유지가 되고요. 심박수도 조금 빨라질 수 있지만 유지가 돼요. 우리가 보통 한 60회, 70회 뛰잖아요. 그래서 100회 미만으로 유지가 되고요. 뭐 혈관도 아주 약간 수축하고 심장도 약간 좀 긴장하는 정도지만 진짜 안정적으로 호흡도 유지되고 혈압도 유지되고 잘 증상을 몰라요. 버틸 수 그러니까 있죠. 우리가 수혈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단계 15에서 30%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러면 이제 증상이 리터 생깁니다.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630cc에서 1.25리터. 아. 송민아님의 경우. 1리터 피 빠졌으면 그쵸. 이제 위험하지. 생각보다 엄청나게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몸이 피가 훅 나가더라도 심장 박동이 막 뛰어주고요. 괜찮지는 혈관 않죠. 수축해주고. 병원 빨리 가야죠. 네, 아니, 병원은 당연히 가야죠. 이게 급작스러운 네. 실혈이라고 생각해봐요. 병원은 가야 되지만 약간 좀 두근거리네. 두근거리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가벼운 현기증, 그리고 호흡수도 약간 빨라져요. 한 20회 이상으로. 나 좀 헐떡거리네. 자기는 잘 몰라요. 옆에서 보기에 너 왜 이렇게 숨 빨리 쉬니? 그리고 본인의 아마 불안감 같은 게 올라갈 맞아요. 거야. 이게 여기서부터는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이제 비상 체계를 확 가동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호르몬들이 우리 정신 상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혈압이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교감신경이 이렇게 확 올라오기 때문에 혈압은 유지가 돼요. 괜찮습니다. 버텨요. 의식도 명료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송민아 씨가 장하빈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못했어도 피가 이 정도 나면은 불안감이 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죽이려고 하는 걸 인지했다? 그러면은 뭐 쇼크까지 올 수도 그쵸. 있죠. 굉장히 놀라죠. 송민아님이 이 다음 1.25리터 이상 나기 시작할 때 혈액량의 30에서 40% 이게 3단계 출혈입니다. 1.7리터까지의 피. 네. 1.7리터면 진짜 엄청난 양이에요. 우리 페트병으로 거의 2팩 정도 되죠. 아까까지 간당간당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요, 병원에서 저희 환자분들 가끔 토혈하는 경우 있거든요. 1.5리터 넘어가는 피가 나기 시작하면은 진짜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맥박이 팍 치솟아요.
그 심장 뛰는 게 갑자기 120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은 환자 멀쩡해 보여도 이 안에서 지금 피가 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분당과 120회 이상으로 맥박이 확 뛰고요. 호흡수도 더 빨라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의식의 변화가 생겨요. 사실상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죠. 그렇죠. 여기서 피가 딱 멈추면은 혼란스럽다가 좋아지겠지만 이게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하죠. 피부 창백해지고요. 말초혈관들이 확 수축해요.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져요, 몸이. 그리고 의식도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의식도 혼란스러워지고 헛소리하고 깔아앉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보상적으로 올릴 수 있는 혈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게 이 30% 이상의 출혈부터예요. 약간 이제 의식도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4단계 혈액량의 40% 이상. 이게 이제 송민아 씨가 그렇죠. 여기서 기가 막히게 2리터라고 있어요. 2리터. 그게 딱 1.7리터 이상, 송민아님 60kg라고 했어요. 1.7리터 이상인데 이거 괜히 2리터 잡은 거 아니다. 이거는 애매하게 1.5리터라고 했으면은 기어서 살아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좀 기어가지고 도망쳐서 아니면 송민아 씨 70kg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덩치 좀 있어 보이시던데 할 수 있지만 2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40% 이상의 출혈이고요. 4단계부터는 진짜 무서워요. 병원에서 이 정도 출혈이 있잖아요. 진짜 혈압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의식이 아주 명료하고 불안해하다가 훅 꺼져요. 슥 이렇게 딱 꺼집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갑자기 저하되고 쇼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맥박은 뭐 엄청 빨라져요. 우리 심장은 일단은 죽어라 뛰기 시작하는데 그쵸. 어떻게든 보상해야 되니까. 불구하고 이 혈액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가 없고 뭐가 생기냐 이제 다발성 장기부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소변량이 아까도 좀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여기서부터는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콩팥에 손상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위나 이런 장기에서 난 출혈이 네. 2리터다 그러면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아유 관찰 근데 못해요. 이비인후과 같은 관찰해요.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는 경동맥 파열이나 이런 환자를 보잖아요. 네네네. 그럼 솔직히 1리터만 빠져도 아유. 환자가 의식이 없습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누르고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빨리 수혈부터 하고 어떻게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게 사실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40% 혈액이 한 번에 확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뭐 그냥 바로 의식 없어집니다. 그냥 뭐 무슨 일 일어날지도 잘 모르고 그냥 쑥 잠들어 버려요. 그냥. 만약에 뭐 북부대동맥을 칼로 프로 같은 사람이 툭 찔러서 돌려서 뺐다. 그럼 피가 이렇게 축 나왔다. 그쵸 그쵸. 그러면 그냥 그 순간 쓰러지는 겁니다. 사실상 직사라고 그쵸, 봐야죠. 그쵸, 그런 그쵸. 거는. 그런데 사실 이게 피가 나는 속도가 중요하고 이 2리터의 출혈이 정맥 출혈이냐 동맥 출혈에 따라 달라요. 정맥 출혈은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동맥, 큰 동맥 출혈로 2리터는 진짜 금방 나오거든요. 경동맥은 네. 2리터 뭐 순식간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피가 빠져나가면은 심장이 더 빨리 세게 뛰어요. 더 나와. 그러면 피가 더 나와요. 심장이랑 가까운 동맥이면은 진짜로 퍽퍽 나가는 네.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언제 피가 안 나오기 시작하냐? 이제 심장이 멈추기 시작할 때 혈압이 너무 떨어져. 그리고 더 이상 해도 심장으로 이게 피가 아예 충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동맥 출혈이면 이건 진짜 위험하고 정맥 출혈이면은 근데 또 이게 조건이 있어요. 굉장히 라인을 잘 잡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그렇죠. 왜냐면 네. 혈관이 숨거든요. 그렇죠. 한 1리터 이상 난다. 그러면은 혈관 안 보여요. 그냥 다 숨어버려요. 왜냐면 말초에 보낼 피가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기관들로 피를 무조건 몰빵해야 되기 때문에 피에 여유가 없어서 혈관 잡기 진짜 어려워서 이럴 때는 그래서 중심정맥관. 중심정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원이고 뭐 중심정맥 우리가 미리 잡았고 혈압 떨어지는 거 우리가 수액 따라가고 쥐어짜고 피 많다 이러면은 뭐 2리터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응급실에서 경동맥 파열 봤는데 동맥 출혈은 달라요. 동맥 출혈은 이걸 보시면서 송민아가 안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게 주된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와이프의 의견이에요? 해리의 의견입니다. 지금 네.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구나. 네, 뭐 2리터 피 났어도 시체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분은 살아계시기 힘들다. 의료진이랑 함께 했는데 피웅덩이 네. 2리터가 발견됐다? 더 위험해. 그 의료진이 무슨 놈일지 알 수가 없어. 네, 2리터라는 출혈은 쉽지 않은 정도의 출혈이에요. 아마 자문을 했겠죠. 그래서 이 4단계 이상의 출혈, 생명이 위험한 사망으로 가는 그 출혈량을 아마 계산해 놓고 제작진들이 이렇게 좀 짠 게 아닌가. 왜냐면 그 2리터가 굉장히 초반에 빵 나오거든요. 이게 막 세게 하고 싶어가지고 막 8리터 피우동이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짰냐? 한 2리터 정도가 적절하게 사망을 추정할 만큼의 양으로 잘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에서 과연 송민아는 죽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짧게 다뤄봤는데 혹시 뭐 이런 좀 궁금한 드라마나 영화에 있다면은 특히 누구 죽었다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오징어 게임 때도 그래. 굉장히 반드시 범위 좀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컨텐츠 준비해봤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